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외과의사 닥터 벤데타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감미로운 노래였지만 지금은 슬픈 노래가 되어버린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수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봐. 이미 그곳에 넌 있지 않은 거. 내 마음 깊은 곳에 지금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를 아마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요. 오늘이 이 노래를 우리들에게 선물해준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한 5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로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슴이 저미는 듯이 애달픈 노래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소중한 것들을 한국의 범죄 의료인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은 제가 유령수술 살인 사건의 뒤를 쫓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으로서 한국의 수술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반인권 범죄 장소로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신해철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접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신해철 씨 사망 사건을 신해철 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수 신해철 씨가 살해당한 사건, 5년 전 이맘때 살해당하셨죠? 즉 신해철 살인 사건의 전모를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2014년 4월 이후로 유령수술 살인 사건을 쭉 쫓아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에 신해철 씨가 사망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제 소식을 듣고 그 뒤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쭉 되는 거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들어왔던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한평생 살아온 이 한국의 수술실이 저한테 어느 순간 이제 인간 도살장이 되었다. 그런 공포감을 확신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신해철 살인 사건은요. 자, 오늘 아침 뉴스에 대리수술, 무면허 대리수술, 즉 유령수술이죠. 유령수술 살인 사건이 또 벌어졌다. 그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나왔더군요. 이거는 관악구에 있는 어느 정형외과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에서 무릎을 약간 다친 환자분이 수술을 받다가 그것도 두세 차례 막 며칠간 간격으로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그런 건데 알고 보니 그게 의료기 영업상이 대리수술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요. 한국에서는 이미 유령수술이요 완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거. 아직도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이제 범죄 용어에 대해서 아직 한국의 수사기관이 수술실 범죄에 대해서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 뉴스 이거 제목에서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무면허 대리수술이라는 범죄 용어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냥 유령수술이에요. 자, 여러분, 그게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차를 무단으로 훔쳐서 운전해서 도망가면 달아났다. 그 상황을, 그 범죄를 무면허 차량 절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냥 차량 절도예요. 면허가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차량 절도예요. 이게 무면허 차량 절도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그러면 면허증 있는 차량 절도가 또 다른 어떤 범죄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면허 대리수술, 예를 들어서 무면허 유령수술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면허증 있는 유령수술,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유령수술을 해도 되는 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유령수술이라는 범죄 용어는요, 구글 같은 데 간단하게 검색 가능합니다. 1983년도죠. 수술 시 범죄 두 가지 정확하게 얘기해 놨죠. 그 중에 하나가 유령수술이다. 그리고 무단수술, 즉 신해철 씨가 당한 수술, 그것도 무단수술이죠. 그거 딱 두 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자, 신해철 씨 사망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 편에서는 우리가 신해철 씨의 죽음을 처음 접하게 된 순간부터 그 사건이 사법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는 초기 단계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금 비상적인 내용하고는요,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게 되면 새로운 면이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접했던 뉴스가 결국에는 이런 사진들로 통해서 이제 신해철 씨 영정 사진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눈에는 이분 그냥 저승사는 솔직히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좀 사이코 같습니다. 그분이 옆에 있고 신해철 씨는요,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제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신해철 씨는요, 신해철 씨의 그 노래가 뿜어내는 그 담겨있는 감성이라고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 저승사자가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자, 이제 그 뒤로 나오는 뉴스들 보면 유족들하고 그리고 그 친하게 지내던 우리 연예인들이 발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좀 지났을 때 유족들이 뭔가 그 신해철 씨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고 신해철 유족 부검 결정하고 병원 고소했다. 결국에는 부검을 결정했다는 말은요, 부검을 하면 비로소 이 사건의 첫 번째 단추, 실체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수술실에서 사망한 경우를 부검 잘 안 합니다. 한국에 이제 우리가 쭉 사시는 분들은요, 한국 사람들은 매장 문화가 있어요. 시체를 온전히 보존해서 매장하려고 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안 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로 입건 자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미스테리하게 파묻혀 버리죠. 그런 건요, 제가 알기로는 99%예요. 부검하는 건이 1%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채널에서 보여줬던 근대희군 사망 사건도요, 어머니가 굉장히 용기를 내셔가지고 부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영상이 확보될 수 있었고, 이렇게 만천하에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알려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해철 씨 사건에 대해서 피상적이나마 언론을 통해서 조금 그 과정을 알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게 부검을 하고 경찰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뒤로 우리 저렇게 부검을 하기로 했고 입건을 했다 하면서 우리 기자들이 이제 좀 열심히 뛰어다녔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언론사에서 거기에서 알고 보니 신해철 씨가 사망하기 한 해 전에 또 외국인 남성으로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이 그 복강경 위절제 수술 받다가 잘못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술해서 뭔가 봉합 부위가 막 틀어지고, 이미 이분은요, 이 첫 번째 복강경 위절제 수술에서요 사망하는 쪽으로 이미 50% 이상 발을 넘긴 거예요. 뭐 두 차례 세 차례 해봐야 이거로는요 뭐 살리기 어려웠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됐고, 그래가지고 숨졌다. 자, 이분은 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비명행사 당하신 분입니다. 빨리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한국의 수술실 상황을요 빨리 알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 또 어느 다른 기자분이요, 그 병원에서 신해철 씨가 사망하기 전 3년 전에 여기서 거의 3건 일이죠.
여기서 지금 의료소송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부작용 가지고 그 의료소송 뭐 이렇게 안 가거든요. 사망사건 내지는 대단히 심각한 부작용이었을 거예요. 사망한 지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 그나마 기사분들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밝혀냈죠. 이 3건이 아마 다 아닐 수도 있겠죠. 이 병원이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아요. 그게 신해철 씨가 사망한 게 2014년이고 한 3년인가 4년 전에 개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원하자마자 계속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번에 밝혀진 게 신해철 씨라고 하는 유명 연예인 분이 참 슬프게도 거기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서, 만일에 또 신해철 씨가 사망을 안 하고 그냥 그 하편적으로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고생만 했다, 이러면 또 안 밝혀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연예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렇게 언론에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그나마 이렇게 밝혀낸 거죠. 이 의료기관의 형태를 가진 도살장이 곳곳에서 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이제 그나마 밝혀져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뉴스로. 그래서 경찰도 이제 입건이 됐으니까 부검을 하겠다고 하고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 이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겠죠. 이제 경찰이 수색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술 동영상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없다. 그러니까 경찰은 뭡니까? 당연히 삭제가 됐는데 이게 고의로 삭제한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러니까 일단 삭제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족은 뭡니까? 지조 기록부를 확보했겠죠. 경찰 수사 전에. 왜 그러냐면은 유족이 가족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발급받았는데 그 발급받은 내용 중에 조작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증거 조작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수사를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5년 동안요, 경찰분들 참 열심히 하십니다. 경찰분들은요, 경찰이 뭔가 이게 변사 사건으로 이제 입건이 되거든요. 그게 사망진단서에 질병사가 아니고 그게 일종의 사고상가 그렇게 체크가 되어버리면 경찰이 자동으로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하더라고요. 다만 입건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죠. 그리고요, 이거 진료기록부 조작은요, 대단히 간단합니다. 진료기록부 조작은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과실로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한국에서 과실로 보는 거는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즉 생명을 유지하기 힘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빨리 응급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진료기록부 어떻게 조작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 거를 발견한 시간을 늦추고, 그리고 상급 의료기관, 즉 대학병원이나 이런 이제 생명보존치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이송하는 시간은 앞으로 당겨버리면 무과실이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무과실로 다 빠져나오죠. 그게 일종의 그 간단한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분들이 이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만일에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피해자 측, 유족 측을요, 2차 가해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증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술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많은 진술들을, 정확한 진술들을 확보하는 것도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하튼 아주 빠른 11월 5일 날 이 기사가 입력된 걸로 봐서 그 신해철 씨가 사망한 거는 10월 27일이죠. 불과 7일 내지 8일 만에 아주 신속하게 수사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신해철 씨가 받았던 수술은 무엇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망에 이르게 한 증거들을 이제 기자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확보를 하려고 하죠. 대부분 그 구멍이 크게 뚫려 있죠. 정말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제가 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구멍이 뚫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되는 부분. 내장기관입니다. 내장기관에 구멍이 뚫리면은요, 복강 내로 음식물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바로 사망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사망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게 바로 폐혈증으로 연결되면서 장기부전증, 그 다발성 장기부전을 일으키면서 사망하게 되죠. 여하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멍이 뚫려버리면.
그 소장에서 구멍이 뚫린 거 발견했습니다. 이게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신해철 씨가 받았던 수술이 장이 어떤 주변 복벽에 유착이 되거나 그런 거를 받았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에 구멍이 났나 보다. 그러니까 이 수술 부위에 관련된 수술을 하다가 여기에 구멍을 뚫었구나, 구멍을 뚫어 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는 구멍이 뚫렸고, 이게 신해철 씨를 굉장히 괴롭혔고, 그리고 신해철 씨가 받았던 수술의 내용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진이죠.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신해철 씨가 받았던 수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장 부분을 유착을 박리하는 수술도 받았나 보다 하는 거하고, 나중에 이제 위를 이렇게 꼬매주는 수술, 봉합 축소 수술을 그 도식화해서 보면은 이 사진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굵은 봉합사예요. 봉합사를 가지고 위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조직을 접어서 묶어버렸죠. 이거 저는 굉장히 원칙적인 수술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인체가요. 저는 이 수술 정말 사람이 이런 수술을 하면 될까 하는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그게 올바른 수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신해철 씨는 위 축소 수술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하고 이 사진에서 신해철 씨가 이 두 가지 부분, 신체 부위에 두 가지 소장하고 위장에 관련된 수술을 받았구나. 그 과정에서 뭔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구나 하는 것을 이 두 사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자, 그 두 사진으로는요, 실제로 신해철 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 수술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문제를 유발했기 때문에 신해철 씨가 사망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 방사선 사진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신해철 씨를 사망시킨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심폐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각종 희끄무리한 이물질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종 오물들이 될 수도 있고, 피가 고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 두 가지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온 음식물들 있지 않습니까? 신해철 씨가 아마 그 수술하고 몇 시간이 지나서 아마 음식물, 그 미음이나 그런 걸 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물들이 거기를 통해서 빠져나갔고, 그게 횡격막에 뚫어진 구멍을 통해서 바로 이쪽으로 계속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 이 신해철 씨가 사망하기 전에 며칠간은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립니다. 배가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신해철 씨가 대부분 고통을 호소하는 거는요, 가슴 부분이에요. 사람이 제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죠. 하나 죽을 것 같다라는 극심한 공포가 동반되는 그 고통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금 소견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오죠. 심낭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심낭에 구멍이 왜 뚫렸을까요? 당연히 횡격막에 구멍이 뚫렸고, 그 복강 내에 있는 두 가지 수술, 즉 소장이 유착된 것을 박리하는 수술, 장박리 수술이라고 하죠. 장유착 박리 수술이라고 하는데, 그 박리하는 과정과 위를 이렇게 대규모로 접어서 봉합해주는 수술, 위축소 수술이죠. 위축소 수술을 하는 과정에 내시경을, 복강경을 통해 집어넣었던 도구들, 여러 가지 치명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이 여러분 간단한 수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가위나 전기톱이나 심지어는 그 전기 소작기라고 하죠. 그 전기 인두를요, 그 복벽에 뚫은 네 개의 구멍을 통해서 관의 형태로 다 집어넣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 노출시켜서 하는 수술보다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기 인두의 끝이 실제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휘두러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제 부금 소견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요, 위 축소 수술 부위와 인접한 심낭이라는 거예요. 신해철 씨가 받았던 수술 중에 소장이 옆에 그게 유착이 된 것을 박리하는 수술에 의해서 저 천공이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위장을
이렇게 접어서 대규모로 꼬매줍니다. 이게 엄청난 작업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굉장히 사용되는 실 자체가 굉장히 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를 저렇게 관을 통해서 넣은 도구를 통해서 꼬매는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이 있다는 말을 여기서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는데, 신해철 살인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뒷부분으로 계속하면서 그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단지 수술하다가 죽었네 라고 하는 걸로는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야만적인 수술실 범죄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